어머니 돈으로 우리 헬스센터 확장해요. 1억만 있으면 돼요. 매달 배당금 받으실 거예요. 어머니,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면 돼요. 시어머니 주제에 왜 간섭하세요? 엄마, 왜 우리를 못 믿어요? 평생 모은 2억 5천만 원 퇴직금을 아들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꿈꿔온 분식집 자리를 제 돈으로 빼앗아갔습니다. 저 유산 위기예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요. 가짜 임신에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 저를 속인 며느리. 시청자 여러분, 시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망치려고 해요. 서리나 씨,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생방송 중 체포당하는 며느리를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혜숙입니다. 65세의 중학교 급식실에서 30년간 일하다 퇴직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급식실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 밥을 준비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모든 세월 동안 오직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분식집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퇴직 후 첫 주말, 아들 도윤이가 며느리 리나와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온라인 쇼핑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뻐하며 차를 끓여주고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아들 가족이 오는 날이면 늘 그랬거든요. 제가 통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제 평생 꿈꿔왔던 분식집을 차리려고 해. 작은 가게지만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시내에 있는 작은 상가 하나를 벌써 몇 달째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위치도 좋고 임대료도 적당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분식집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도윤이 헬스센터가 잘 되고 있잖아요. 2호점을 확장하면 수익이 몇 배로 늘어날 거예요. 어머니 돈으로 투자하시면 매달 배당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30년간 꿈꿔온 분식집인데.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요즘 헬스 열풍이잖아요. 분식집은 경쟁이 너무 심해서 망하는 곳이 많아요. 하지만 헬스센터는 확실한 수익이 보장돼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엄마, 분식집은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투자가 훨씬 안전해요. 제가 직접 운영하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여전히 주저하자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어머니 혼자 사실 거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 생각도 해주세요. 도윤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이에요. 저도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사업 확장하면 리나도 쇼핑몰 일 그만두고 가정에만 충실할 수 있어요. 아이도 낳고 싶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자를 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믿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며느리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1억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대출 받을 거니까요. 정말 안전한 투자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걸까? 자식들을 믿어봐야 하는 거 맞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은행에서 만나요.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은행에서 만났을 때 며느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계약서들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 서류, 대출 신청서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건물 위치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시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다른 업체들도 관심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놓쳐요.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려고 했는데 법률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 조항이 무슨 뜻이야? 물어보니 며느리가 대충 설명해 줬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수익 배분이에요. 제가 망설이자 아들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의심만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속이겠어요? 가족인데.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은행 창구에서 1억 원을 송금하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의 거의 절반이 한순간에 빠져나갔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성공하면 제일 먼저 효도할게요. 3개월 후에는 어머니 배당금 받으실 거예요. 월 200만 원은 보장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정말 잘한 걸까? 괜히 섣불리 결정한 건 아닐까? 하지만 자식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이제는 성공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 리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해 보였어요. 어머니, 은행에서 서류가 더 필요하다고 해요. 무슨 서류? 위임장이요. 어머니가 직접 은행에 못 오시니까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위임장이라는 말을 들으니 뭔가 꺼림칙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야? 네. 대출 받을 때 어머니 동의 서류가 필요한데 매번 은행 오시기 힘들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도장만 찍으면 돼요. 며느리는 계속 재촉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사업이 늦어져요. 진짜 답답해요.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위임장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도장을 찍으면 안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네 법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법무사 선생님은 중년의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 포괄 위임장은 정말 위험합니다.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어머니 명의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조건부로 제한하는 게 좋겠어요. 특정 목적과 금액, 기간을 명시해서 위임 범위를 좁히셔야 해요. 법무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등골이 오싹했어요. 만약 포괄위임장에 도장을 찍었다면 제 모든 재산이 위험할 뻔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위임장을 조건부로 바꾸자. 법무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포괄위임은 너무 위험하대. 그 순간 아들 목소리가 확연히 차갑게 변했어요. 엄마, 왜 우리를 못 믿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그게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엄마, 저희가 어머니를 속이겠어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뭔가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의심만 하세요? 정말 기분 나빠요. 리나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저희를 도둑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이러실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마치 제가 뭔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으며 실망한 듯 말했어요. 엄마, 정말 서운해요. 우리 사이가 이래야 하나요? 이렇게 믿지 못하실 거면 사업 그만둘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 건 아닐까? 자식들을 상처 주는 건 아닐까? 밤마다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자식들이 그렇게 섭섭해하는데. 그래도 법무사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사흘 후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어머니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 저희를 정말 믿어주세요. 조건부로 하면 은행에서 절차가 복잡해져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며느리도 전화를 바꿔받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성의껏 사과드려요. 그때 너무 흥분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라서 이번 주 안에 계약하지 못하면 정말 기회를 놓쳐요. 결국 저는 일주일 후에 위임장에 도장을 찍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아들이 위임장을 받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하지만 도장을 찍고 나니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이상한 예감이 자꾸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환한 미소가 왠지 진심 같지 않아 보였거든요.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밝은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계약 진행 잘 되고 있어요. 곧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밝은 목소리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의 찜찜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매일 기다렸는데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견디다 못해 제가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아,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 아들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했어요. 엄마, 그런 걸 왜 신경 써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제가 계속 궁금해하며 물어보자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계약이 좀 복잡해서 시간이 걸려요. 어머니는 기다리시기만 하면 돼요. 리나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며느리가 일하는 쇼핑몰 방송 스튜디오를 찾아갔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리나가 방송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리나야, 계약이 정말 진행 중인 거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눈빛이 차갑게 변하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왜 간섭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 주제에 이 아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30년간 아들을 홀로 키운 제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요. 리나야,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더욱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 답답해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자꾸 참견하세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일이 꼬져요. 그때 마침 아들이 스튜디오에 들어왔어요. 제가 아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도윤아, 리나가 지금 엄마한테 시어머니 주제라고 했어. 그런데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그럴 수도 있죠. 리나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30년간 혼자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드는구나. 도윤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들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도 좀 그만하세요. 왜 자꾸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해요?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 틈에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이러셔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신혼인데 시어머니가 매일 간섭하시면 어떡해요?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리나가 힘들어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신혼 부부에게도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자식에게조차 짐이 되는구나. 30년간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 편만 드는구나.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미안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며느리가 아들 어깨에 기대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둘이 저를 보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이게 내 신세구나. 시어머니 주제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그 차가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울었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을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걸까?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동네 김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제 얘기를 했어요. 김아주머니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혜수가, 그게 말이 되니? 시어머니 주제라니.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아들마저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간섭쟁이 시어머니인 걸까? 자꾸 의심만 하는 나쁜 사람인 걸까? 스스로를 탓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일주일에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싶어서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또 간섭한다고 할까봐 망설여졌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웃집 김아주머니가 급하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흥분한 모습이었어요. 혜수가 큰일 났어. 내 며느리 방송 봤니? 김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휴대폰을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며느리의 쇼핑몰 생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리나가 환하게 웃으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곧 저희 남편 헬스센터 2호점이 오픈해요. 정말 좋은 위치에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화면에 건물 사진이 크게 떠올랐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건물은 제가 오랫동안 알아봐왔던 바로 그 분식집 자리였어요. 김아주머니, 이 건물이. 맞아. 내가 계속 보러 다니던 그 자리야. 임대료 얼마냐고 물어보고 다니던 바로 그곳.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30년간 꿈꿔왔던 분식집 자리를 제 돈으로 아들이 차지해버린 거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그 건물로 달려갔어요.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타겠지만 그날은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니 이미 헬스센터 준비 중이라는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가서 급하게 물어봤어요. 이 건물 계약자가 누구예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장도윤 씨요. 며칠 전에 현금으로 계약금 치르고 갔어요. 아, 정말 시원시원하게 결정하시더라고요. 제 아들 이름이었어요. 제 돈으로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 자리를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전에도 문의하신 분이 계셨는데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셨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 여자분이 바로 저였어요. 몇 달 동안 이 자리를 보러 다니며 임대료며 조건이며 꼼꼼히 알아봤던 게 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분노와 배신감에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도윤아, 내가 계약한 건물이 어디야? 아들이 뜸을 들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냥 좋은 곳이에요. 제가 화를 내며 따져 물었어요. 내가 보려던 분식집 자리잖아. 왜 하필 그 자리를 택한 거야? 그제서야 아들이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엄마, 그 자리가 정말 좋은 곳이거든요. 유동인구도 많고 헬스센터 하기에 딱이에요. 제가 억울해서 소리쳤어요. 그럼 내 꿈은 어떡하라고? 30년간 준비한 분식집은 어떡하고? 아들이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현실을 보세요. 나이도 있으시면서 무슨 분식집이에요? 요즘 분식집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 뻔뻔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성공하면 어머니도 좋은 거 아니에요? 배당금도 받으시고요. 제가 분노해서 말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 자리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며느리가 더욱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위임장 받았잖아요. 합법적으로 한 거예요. 어머니 명의로 모든 계약이 가능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위임장이 이런 용도로 쓰일 줄이야.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0년간 모은 돈도 잃고 30년간 꿈꿔온 분식집 자리도 잃었어요. 무엇보다 사랑했던 아들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그 건물을 보러 갔어요. 어둠 속에서도 현수막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윤 헬스센터 2호점 COMING SON.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투자자라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동네 분식집 사장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혜숙 씨, 그 건물 말인데 원래 분식집으로 허가난 자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체육시설업으로 용도 변경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용도 변경까지 제 모르게 진행된 거였어요. 완전히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통곡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럴 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바보였어. 30년간 모은 돈으로 내 꿈까지 빼앗겨 버렸어.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위로의 말들이 오히려 더 서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상황을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제 아들은 저를 생각해주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업이 잘 되면 분식집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엄마한테도 더 많은 배당금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깨달았어요. 아들에게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일 뿐이었구나. 며칠 후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리나가 눈물을 터뜨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리나가 목 놓아 울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해 보여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 유산 위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기가 위험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임신했었어? 며느리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달 됐는데. 어머니와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될 뻔했어요. 어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병원 진단서를 꺼내 보였어요. 절박유산 진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란에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절박유산, 안정가료 필요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임신해서 예민해졌나 봐요. 리나가 계속 울면서 제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아들도 함께 와서 저에게 사과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리나가 임신해서 호르몬 때문에
예민했나 봐요. 저도 리나 편만 들어서 죄송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부가 될게요.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저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래도 임신한 며느리인데, 아기까지 위험하다는데, 제가 너무 심하게 군 건 아닐까 싶었어요. 알았어. 일어나. 몸 조심해야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며 감격해 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사업도 잘해서 꼭 효도할게요. 손자 낳아서 어머니 무릎에 앉혀드릴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진단서를 자세히 보니 병원 이름이 좀 어색했어요. 서울여성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유명한 산부인과들과는 이름이 달랐어요. 다음 날 궁금한 마음에 그 병원에 직접 전화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설이나라는 환자가 어제 진료받았나요? 간호사가 잠시 확인하더니 대답했어요. 설이나 씨요? 저희 병원에는 그런 환자 기록이 없는데요. 제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절박유산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응급실에도 왔다고 하고요. 간호사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없습니다. 어제 산부인과 진료받은 환자 중에 그런 분 없어요. 응급실 기록에도 없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가짜 진단서였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진단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병원 도장도 뭔가 어색하고 의사 이름도 이상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진단서에 적힌 김성호 의사는 이미 5년 전에 사망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여성병원이라는 이름의 병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서 저를 속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기 생명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도윤아, 리나 정말 임신한 거야?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엄마,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당연히 임신했죠. 제가 추궁했어요. 병원에 확인해 봤거든. 진료 기록이 없어. 아들이 잠시 말을 못하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다른 병원에서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개인 병원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들 목소리에서 명백한 당황함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병원 이름 좀 알려줘.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더니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거짓말한다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정말 상처받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가짜 진단서, 존재하지 않는 병원, 이미 죽은 의사. 모든 게 조작된 거였어요. 며칠 후 동네 약국에서 일하는 최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최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혜수가 요즘 인터넷에서 가짜 진단서 파는 곳이 많대. 몇만 원이면 아무 병원 이름으로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는 계획적으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서 저를 속인 거였어요. 그것도
임신과 유산이라는 가장 민감한 문제로 말이에요. 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을까요? 아기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며느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며느리의 거짓말을 확인한 후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도 의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출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두꺼운 내역서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최근 3개월 거래 내역 다 나와 있어요. 혹시 분실 신고나 이상 거래 확인하시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거래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보낸 1억 원이 아들 계좌에 들어간 후 사흘 만에 5천만 원이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김태현이었습니다. 김태현? 이 사람이 누구지? 저는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헬스센터 동업자인가? 아니면 직원인가? 궁금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그만뒀어요. 혹시 또 거짓말을 할까 봐서요. 다음 날 은행에 다시 가서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사설탐정사무소를 찾아갔어요. 평생 이런 곳에 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거든요. 탐정사무소는 생각보다 평범한 사무실이었어요. 중년의 남자 탐정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제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가짜 진단서부터 의심스러운 돈거래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태현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부인 김태현은 며느리 서리나 씨의 대학교 동기이자 옛 연인입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현재도 둘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며느리가 김태형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함께 쇼핑하는 모습, 카페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나요? 결혼 전부터 계속된 것 같아요.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2~3번은 만나고 있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불륜을 저질렀다는 뜻이었어요. 탐정이 더 설명했어요. 이 남자가 최근에 강남에 카페를 개업했어요. 태현이네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인테리어비와 운영자금으로 총 5천만 원 정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제 돈이었어요. 제가 아들 사업에 투자한다고 준 돈이 며느리의 불륜 상대 카페로 흘러간 거였어요. 그리고 부인,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탐정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부인이 작성하신 위임장 사본을 김태현이 가지고 있어요. 며느리가 넘겨준 것 같습니다. 그걸로 뭘 할 수 있나요? 포괄 위임장이잖아요. 부인의 모든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집도 팔 수 있고 적금도 해지할 수 있어요. 심지어 대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 몇 곳에 부인 집 시세를 문의한 흔적도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바로 변호사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모든 서류와 사진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조직적 사기죄입니다. 가짜 진단서 위조, 위임장 남용, 자금 횡령. 모든 게 계획적인 범죄예요. 어떻게 해야 하죠? 즉시 고발하셔야 해요. 이대로 두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며느리와 김태현이 공모해서 부인을 완전히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변호사는 며느리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줬어요. 결혼 자체가 제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처음부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홀어머니에게 접근해서 신뢰를 얻고 결혼으로 가족이 된 후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공손했던 것, 결혼을 서두르려 했던 것, 제 퇴직금에 관심을 보였던 것,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아들도 알고 있었을까? 며느리의 불륜을 알고도 나를 속인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사기, 사문서 위조, 위임장 남용, 불륜을 통한 재산 횡령 혐의로 말이에요. 경찰관이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더니 놀라며 말했어요. 증거가 정말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 규모도 크고 계획적이네요.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곧바로 영장 신청해서 체포할 예정입니다. 도주 우려가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모든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한 마음도 들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생방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저를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급하게 달려와서 알려줬어요. 혜수가 큰일 났어. 네 며느리가 방송에서 너 욕하고 있어. 저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방송을 켰어요. 리나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너무 억울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하시면서 저희 가족을 망치려고 해요. 방송 화면에는 억울한 며느리의 호소, 시어머니의 횡포라는 자막이 크게 떠 있었습니다. 시청자 수도 2만 명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사업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셨어요. 저 임신했는데도 이렇게 스트레스 주시고 며느리가 가짜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시청자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어머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냥 사업 투자 받아서 성공하려고 했을 뿐인데. 리나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어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세요. 과연 누가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인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채팅창에는 며느리를 동정하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너무해. 임신부한테 왜 그래? 며느리가 불쌍해. 요즘 시어머니들 진짜 문제야.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모든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거든요. 리나가 더욱 처절하게 울며 말했어요. 저 정말 억울해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아기까지 생겼는데, 이렇게 내쫓으시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방송 중에 갑자기 스튜디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집행관과 수사관들이었어요. 설이나 씨죠?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방송 중인데요.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가짜 진단서 위조, 위임장 남용을 통한 사기, 자금 횡령 혐의입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채팅창이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헐, 뭐지? 진짜 사기였어? 대박, 생방송에서 체포당하네. 며느리가 범죄자였구나. 며느리가 카메라를 향해 절규했어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억울해요. 정말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사관이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어요. 설이나 씨, 가짜 진단서 위조 증거, 김태형과의 불륜 증거, 횡령, 자금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또 다른 수사관이 김태현의 체포 소식을 알렸어요. 공범 김태현도 방금 카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둘 다 범행을 자백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냥 사업이 성공하길 바랐을 뿐이에요. 수사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짜 임신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불륜 상대에게 돈을 빼돌린 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며느리가 수갑을 차고 카메라 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에요. 시청자 수는 5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와, 진짜 사기꾼이었네. 시어머니가 피해자였구나. 며느리 연기 대박이었는데 불륜까지 했네. 최악. 아들 도윤이도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향했어요. 아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보며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리나가 혼자 한 일이에요. 저도 속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정말 몰랐을까요? 며느리가 가짜 임신을 했다는 것도 몰랐을까요?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더 드러났어요.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김태형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발견된 거예요. 시어머니, 돈 1억 빼냈어. 카페 오픈 준비해. 위임장도 받았으니까 집까지 팔 수 있어. 바보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네. 연기 대박이었지. 가짜 임신 연기로 완전 속았어. 경찰관이 그 문자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부인,
이 정도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에요. 처음부터 부인을 속일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며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바보 시어머니라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저를 우롱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그날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어요. 김태현도 공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불륜 상대의 카페도 폐업 조치되었고요. 더 놀라운 건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며느리가 체포된 후에야 아들이 진실을 털어놨거든요. 엄마, 사실 저도 리나가 가짜 임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결국 아들도 저를 속인 거였어요. 법원에서는 제 위임장을 즉시 무효화해줬고 빼돌린 돈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김태현에게는 각각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실형이 선고될 예정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봤어요. 며느리의 생방송 체포 장면이 메인 뉴스로 나오고 있었어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시어머니를 속여 1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생방송 중 체포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난 후 아들이 제게 찾아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리나에게 속아서 어머니까지 배신했어요. 도윤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엄마, 저 정신을 차렸어요. 다시 배우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하지만 저는 바로 용서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새로 차린 작은 분식집 주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책임으로 배워라. 돌려받은 돈으로 저는 드디어 꿈꿔왔던 분식집을 열었어요. 작지만 따뜻한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해숙인의 분식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었어요. 아들은 매일 가게에 와서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말없이 묵묵히 일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님들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바닥 청소도 정성스럽게 했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김밥도 최고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시니 정말 보람찼어요. 감사해요.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진짜 효자가 되겠어요. 간판 불빛 아래로 손님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주방에서 만두를 빚으며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 삶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혜숙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진짜 제 인생이었어요. 남편 영정을 가게 한편에 모셔두고 매일 인사했어요. 여보, 드디어 우리 분식집 차렸어. 늦었지만 꿈을 이뤘어. 가게 문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정직과 진심으로 만든 음식. 그것이 제 새로운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혜숙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